유공자 예우를 위한 참전 명예수당이 광역시도마다 크게 차이 나는 가운데 충남은 모든 시군이 전국 최고 수준의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최대 1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산사태와 시설물 붕괴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충남 하천 179곳이 호우 피해를 입어 현재 99곳이 복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나머지 하천도 주요 보강 공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에서 실선 차로를 변경하는 차와 고의로 부딪힌 뒤 수천만 원을 뜯어낸 보험 사기단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뉴스입니다.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이 지역별로 크게 차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광역시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충남도에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참전 유공자에게 수당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라를 위해 싸운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 6.25 전쟁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예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광역지자체마다 수당 지급액이 제각각이라 논란입니다. 6.25 참전 유공자회에 따르면 충남 지역에서 매달 지급되는 참전 수당은 평균 48만 3천 원, 전북은 12만 5천 원입니다. 지역에 따라 최대 35만 원가량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심지어 같은 광역시도 내에서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참전 명예수당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현재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지원금은 자율에 맡겨 액수를 정하다 보니 재정 상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에서는 시군에 상관없이 참전 명예수당 4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규를 좀 개정을 해서 올해 2024년 1월부터는 어느 지역에 사시든지 상관없이 저희가 최소 40만 원 이상의 참전수당을 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최고 수준이고요. 도와 지자체가 형평성 있게 맞춘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산 65만 원, 당진 45만 원, 예산과 홍성 등 나머지 13개 시군은 동일하게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7월 충남 모든 시군이 모인 지방정부회의에서 참전 명예수당을 통일하기로 한 겁니다. 지자체 모두 신규 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명예수당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올해 충남도에 배정된 예산만 164억 원입니다. 세수가 부족함에도 다른 걸 줄이더라도 저희 국가유공자 참전수당만큼은 올려야 된다 하는 지사님의 의지와 또 시장 군수님의 이 합의에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2년 참전수당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협조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보냈지만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지난 5월 기준 6.25 전쟁 생존 유공자는 3만 8천여 명, 정부와 지자체의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주말인 토요일 낮부터 충남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인 29일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최대 120mm입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충남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을 동반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산사태와 시설물 붕괴 등에 주의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하천 179곳 가운데 현재 99곳이 복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충남에서는 6월과 7월 집중호우로 지방하천 179곳에서 379억 원 규모의 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는 올해 호우에 대비해 하천 99곳을 복구했으며 나머지 80곳에 대해서도 취약지구 주요 보강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우기에 대비해 중대형 공사장 합동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3일부터 한 달간 지역 내 중대형 공사장 16곳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사장 품질 점검과 안전난간대 설치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등입니다. 특히 충남도는 현장 내 배수로 설치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중대 사항은 우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실선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와 고의로 부딪힌 뒤 수천만 원을 뜯어낸 보험 사기단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약 4년간 당진시 일대에서 실선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부딪힌 뒤 7차례에 걸쳐 보험금 4,7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먼저 당진 지역구 어기구 국회의원은 당진시와 정부 예산 확보 방안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28일 당진시청에서 열린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당진시는 경찰 수련원 신축과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어 의원은 시 주요 현안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인 서산 태안지역구 성일종 국회의원이 21회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육군 ROTC 장교 출신인 성 의원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해 윤석열 정부 국방혁신 4.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삼선인 성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방위원회 간사를 역임했습니다. 홍성 예산지역구 강승규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를 찾아 철도 교통망 확충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홍성 예산에서 서울까지 이동 시간이 50분 이내로 단축되는 서해안 KTX 연결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또 장항선 개량 2단계 사업으로 발생하는 광천역 인근 부지를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건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동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스마트폰 하나씩은 갖고 있고 또 유튜브 영상도 즐겨보는데요. 그런데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볼수록 참을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8살에서 11살 어린이 195명을 대상으로 유튜브 시청 행태와 정서 행동 문제를 조사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시기는 8세에서 9세가 30.3%로 가장 많았고 또 5살 이전이 35.4%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브 평균 사용 시간은 일주일 중 4.8일, 하루 68.5분으로 집계됐는데요. 그런데 5세에서 8세 때 이뤄진 기질평가에서 인내심이 낮았던 아이일수록 이후 유튜브 시청 시간이 길다는 연관성이 관찰됐습니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좋아하는 영상이 자동으로 추천되는 유튜브 환경에서 이를 클릭하지 않고 억제할 수 있는 자기조절력, 다시 말해 인내심이 아이들의 사용 시간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또한 유튜브 사용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이후 사용 빈도가 높았고 이는 아이들에게 정서, 행동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는데요. 동네 공터 또 골목길에서 공을 차고 고무줄 놀이와 공기 놀이를 하며 자란 세대와는 아주 다른 환경에 놓인 요즘 아이들. 참을성을 키우기 위해 때로는 부모의 간섭과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홍성
홍성 지역의 특산물인 홍성마늘과 홍성한우를 활용한 제품이 개발돼 출시됩니다. LG헬로비전과 홍성군, 신선 P&F는 28일 홍성군청에서 홍성마늘 한우 등심구이 출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홍성마늘 한우 등심구이는 홍성마늘로 만든 소스를 활용해 한우의 감칠맛을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협약에 따라 LG헬로비전과 신선 P&F는 커머스 상품 출시, 제품 개발 등을 맡게 되며 홍성군은 행정적 지원과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당진시민 의정활동 모니터링단이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했습니다. 당진시 여성단체 협의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28일 당진시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최우수 의원에는 윤명수 의원이, 우수 의원에는 김명진, 조상현 의원이 선정됐습니다. 평가 항목에는 감사 태도와 공정성, 질의 강도 등이 포함됐습니다. 저희 의회는 앞으로도 우리 17만 시민의 대기관으로서 우리 시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 제시와 또 시 견제 감시 활동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당진 어촌 뉴딜 300사업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강 장관은 오성환 당진시장, 장진원 충남도 해양수산국장 등과 함께 당진 용무치항을 둘러보고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상황을 살폈습니다. 당진 성문면 용무치항은 어촌 뉴딜 300사업 선정에 따라 내년까지 총 100억 원이 투입돼 선착장 정비와 공동작업장, 주민쉼터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진 장고항에서 충남도 수산업 경영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 충청남도 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충남 우수 수산업 경영인 표창과 축하 행사, 기자재 전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조피볼락 10만 마리를 인근 해역에 방류했습니다. 수산업 경영인 대회는 해양수산 관련 도내 8개 지자체가 2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서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이 홍성에 마련됐습니다. 충남도는 28일 홍성의료원에서 충남 서남부 해바라기 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성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상담과 의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충남도는 천안에만 있던 해바라기 센터가 홍성에도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 서남부권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한 지 1년 8개월 만에 국비 약 3,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28일 도청에서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그동안 주요 성과를 돌아보며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도는 지난 2022년 특별도 선포 이후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수소 도시 조성과 수전에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0곳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서산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산시 지회와 함께 중개보수 과다수수 행위, 중개 대상물 명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최근 신설된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 등을 홍보했습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에 총선이 끝난 뒤 선거사무원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로 선거연락소장을 고발했습니다. 충남선관위는 4월 총선이 끝난 뒤 모 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이 회계 책임자가 아닌데도 선거사무원에게 143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연락소장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수입 지출은 회계 책임자가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선관위의 관련 내용을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홍성군이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홍성군은 28일 홍성의료원 등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기 입원 실태조사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